여러분, 은행에 빚 갚느라 3040 쓸 돈 없다는 말 사실일까요? 거의 사실입니다. 이제 30대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발표가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34.8%입니다. 내 월급의 34.8%, 35%가량이 원금이나 이자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월급의 35%가량이 원리금으로 빠져나가면 여러분, 소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쓸 돈이 없다는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34.8%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게 30대만 이런 것이 아니라 40대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40대도 보시면 31.6%, 이게 2020년 기준이거든요. 2021년, 2022년이 오면서 말입니다. 30대의 어떤 지금 연끌 대출은요 더 많아졌단 말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34.8%면 2022년인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여러분, 이게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37, 8 심지어는 4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40대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2020년 기준으로는 31.6%지만 이게 점점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점점 더. 2021년이 최악이었고요. 2022년에도 올해 들어서도 지금 상황은 좋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전체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25.3%예요. 그나마 그래도 2015년보다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체 가구의 어떤 원리금 상환 비율에 대한 충격은 좀 적지만 30대 40대 특히 30대 가구의 어떤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최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경제는요 30대 40대가 짊어지고 갑니다. 그게 경제의 허리예요. 그런데 이 경제 허리가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높다면 내가 버는 것에서 원리금 상환 비율이 높다면요 소비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020년이 이렇다면요 여러분 2021년 2022년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도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징표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가계대출 증가액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3개월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그 절대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 3월만 하더라도 여러분 5조 7천억 원이 되는 그 주택담보대출의 어떤 내용이 올 1월에 들어와서는 2조 2천억 원, 2월에는 1조 7천억 원, 3월에는 2조 1천억 원까지 줄어들었거든요. 반토막이 났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돈을 안 빌린다는 뜻이에요. 기타 대출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용대출도 보세요. 지금 2021년 3월만 하더라도 8천억 정도 늘어났었거든요. 이것이 말입니다. 올 1월에는 2조 6천억 원이 줄어들었고요. 2월에는 2조가 줄어들었고요. 3월에는 3조 1천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입니다. 지금 부담이 30대 40대가 부담이 된다는 뜻이에요. 가계대출이 확확 줄어드는 것은 말입니다. 물론 가계대출이 이렇게 줄어드는 데는 금리 인상이라는 그 상황도 있고요. 또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 규제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주택 거래량이 둔화가 된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가계대출 우리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지표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2020년 6월에 가계대출 증가율이 5.5%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1년 4월에는 10%까지 늘어났거든요. 지금 보세요. 2022년 3월 4.7%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가계대출이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가계대출이 줄어든다는 건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을 낳게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더 빌리고 싶어도 빌릴 수 없는 상황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만큼 대출이 많다는 뜻이죠. 게다가 지금 DSR을 적용을 해서 40% 적용을 하니까 못 빌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요. 가계대출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경우는요. 뭔가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계부채는 전체적으로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가계부채 위험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021년 4월 4분기 기준 12월 말 기준으로 1862조 1000억 원이나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이 지표가 저는 되게 놀라운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소매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월에 마이너스 1.9%까지 줄어들었고요. 작년 11월에도 마이너스 1.9%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올 2월에도 이게 1월에 마이너스 1.9%가 되니까 이게 기저효과라고 있거든요. 기저효과가 있어서 2월에는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게 일반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7월에 작년 7월에 0.5%잖아요. 8월에 마이너스 0.5%입니다. 그러니까 9월에는 2.5%로 급등하게 뛰었잖아요. 작년 11월에 마이너스 1.9%니까 12월에는 2%까지 뛰었습니다. 그런데 올 1월에는 마이너스 1.9%인데 2월에는 0.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찔끔찔끔 늘어났다는 거죠. 찔끔찔끔. 이게 결국은 내수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3040이 부채가 너무 많아서 소비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소비 여력이. 3040이 소비 여력이 없으면 여러분 경제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층에서 소비를 안 한다는 것은 내수가 침체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기업의 설비 투자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기업의 설비 투자도.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설비 투자를 보면 진짜 깜짝 놀랄 만큼 떨어지고 있어요. 깜짝 놀랄 만큼이요. 진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을 여러분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기업의 설비 투자가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현재 지금 떨어지고 있는 수치는요. 2월에 최악이라고 말합니다. 최악이라고. 근래 들어서서 최고로 나쁘다. 이렇게 말입니다. 근래 들어서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나 하면요. 5.7%까지 내려갔습니다. 5.7%까지. 그래서 최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진짜 많이 내려갔죠. 설비 투자가. 5.7% 마이너스 5.7%까지 내려갔으니까요. 지금 기업이 설비 투자를 안 한다는 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소매에서 판매가 덜 일어나니까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기업이 생산량을 늘린다는 것은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매 판매가 안 되니까 기업의 생산량을 늘리기가 벅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말입니다. 기업 전체의 어떤 상황으로 점점 발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3월에 기업의 설비 투자가 얼마나 일어날지 실제 봐야 알지만 만약에 3월에 설비 투자가 뚝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경제에도 최악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예,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전 산업 생산을 보세요. 1월 달에도 마이너스 0.3이었는데 2월 달에도 마이너스 0.2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예, 소비가 줄어들고 예, 기업의 설비 투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전 산업의 생산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경제에는요. 생각했던 것보다가 여러분 위기란 놈이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5년부터 말입니다. 2017년 사이에 예, 민간 소비 증가율이 얼마나 될까요? 예, 3.2%입니다. 2015년에서 2017년까지 말입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3.2%인데 경제 성장률은 2.9%예요. 2.9%. 예. 그러면 경제 성장률보다 민간 소비가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2005년부터 2015년이 아니고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예, 민간 소비율은요. 경제 성장률인 2.9%보다 미칩니다. 예. 성장률에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소비가.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는 거죠. 결국은 수출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단지 2018년만 민간 소비율이 3.2%가 돼서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를 조금 앞서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020년, 2021년 지금 줄줄이 말입니다. 민간 소비는 점점 더 위축이 되고 예, 그에 따른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지금 전산업 생산 지수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이 되면 그만큼 시장의 충격파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을 드리는 게 내수가 전체적으로는 좋아질 거예요. 특히 말입니다. 바닥 경제의 어떤 부활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대 수준에 미치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에서 항상 잡고 있는 게 세 가지 요소잖아요. 내수, 소비 말입니다. 여기다가 수출, 여기다가 투자예요.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나. 이 세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소비가 시원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수출도 지금 망가지고 있잖아요. 수출도. 예, 여기다가 기업의 설비 투자도 망가지고 있고. 그래서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전체가 지금 예, 하방 위험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기획재정부에서조차 예,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에 대한 예, 경고를 했을까요? 저는 그 상황이 점점 깊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 좋은 상황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런 지표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로바로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네.